아니, 새마을금고나 농협 이런 데는 너무 유명한 곳 아닌가요? 그런데 예금자 보호는 아쉽게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걱정마오빠 둘째 아들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몇 번 다뤘던 적이 있죠. 바로 예적금인데요. 요즘 고금리 시대에 걸맞게 상상을 초월하는 높은 이자율을 제시해주는 금융상품이 많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과연 이자율만 높다고 덥석 가입을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최근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6%가 넘어가는 고금리 예금 상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찾아 고금리 상품에 가입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데요. 그러나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채권 시장의 불안정성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에서 예적금을 빼야 한다는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다 보니 내가 예치해둔 돈은 안전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적금이나 재테크, 은행 거래하실 때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내가 은행에 맡긴 돈은 과연 안전한 것인지, 그 중에서도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예치하는 이유는 내 돈을 안전하게 불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거나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테크도 좋지만 우선 내 원금을 안전하게 보장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 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 예금뿐만 아니라 적금, 청약통장까지 정말 많은 상품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곳을 열심히 찾아다니고 계십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내 돈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에는 관심이 덜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알고 있던 금융회사의 상품들이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면 선택의 기준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자세한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금을 맡겨둔 고객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즉, 고객들이 예치한 돈을 손해보지 않게 보호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고객이 원할 때 문제없이 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금자 보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럼 모든 은행이 다 예금자 보호제도로 예금을 보호하고 있을까요? 네. 정답은 당연히 아니다겠죠. 예금자 보호제도는 각 은행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되는데요.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에 5천만 원씩만 예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5천만 원까지는 모두 보호가 됩니다. 그럼 이자도 보장을 해주는 걸까요? 물론 이자도 보장을 해줍니다. 다만 모든 예금 보호 대상 상품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서 최고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자를 생각한다면 5천만 원보다 적은 금액을 넣어둬야 이자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가장 높은 금리를 찾아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정상 안정적인 곳에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또한 한 곳에 모든 돈을 예적금 하기보다는 여러 은행으로 분산 배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담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예를 들어 1억 원을 예치한다고 했을 때 한 은행 계좌에 전부 예치하시기보다는 5천만 원씩 두 곳에 나눠 예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금융상품을 볼 때 1금융권이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나 통장을 만들면 어느 정도 보호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쉽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예금자 보호법상의 규정 때문인데요.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인 것은 맞지만 모든 금융회사와 모든 금융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자 보호공사가 보호하는 대상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한정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행이라고 모든 은행이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은행에서 가입해도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곳도 정말 많은데요. 먼저 쉽게 짐작하실 수 있듯이 1금융권과 2금융권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금융권 내에서도 은행마다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같은 은행에서도 금융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첫 번째로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금융사는 어디일지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 단위신협, 축협 등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새마을금고나 농협 이런 데는 너무 유명한 곳 아닌가요? 그런데 예금자 보호는 아쉽게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곳들은 별도의 장치를 만들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금자 보호 준비금을 만들어서 별도로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농협은 농협이라고 해서 같은 농협이 아닙니다. 농협은 농협중앙회와 지역조합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중앙회는 예금자보호법에 적용을 받고요. 지역조합은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서 보호합니다. 수협도 농협과 마찬가지로 수협중앙회와 단위수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금자 보호 여부는 농협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협 새마을금고가 이렇게 되고요. 비슷한 기관, 은행 하나 있죠? 네, 우체국입니다. 우체국도 조금 다른데요. 우체국의 경우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예금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체국은 예금자 보호제도가 아닌 정부에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금융상품은 무엇인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많이 가입하시는 것 있죠. 주택청약인데요. 주택청약저축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정부에서 관리하는 돈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밖에도 마이너스 수익을 볼 수 있는 금융투자 상품, 은행 발행 채권, CMA 통장, 선물 옵션 거래 예수금 등은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엄빠분들의 소중한 돈을 현명하게 예치하실 수 있는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이율의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잘 확인하시고 현명하게 선택하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저희 채널에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